알뜰맨,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블러드가 금리 인상 세게 할 거라고 하고 경제 지표는 잘 안 나왔는데 다 던져야 하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아쉬운 지표, 블러드 총재의 발언 등으로 시장은 하락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78%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2.12%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2.88% 하락, 원달러는 0.19% 상승, 빅스 지수는 15.73%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0.79%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3.57%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3.75%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71%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 도어대쉬가 있는데 음식 배달 회사입니다. 매출이 13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이며 강력한 주문수와 신규 사용자를 추가하여서 여전히 수요가 높다라고 시사하면서 10.6% 상승을 했습니다. 월마트는 실적 기대치 상회 및 배당금을 상향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4%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 이슈입니다. 필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매출이 추정치를 상회했으나 수익이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밝히면서 마이너스 15.7% 하락을 했고요. 페스틀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입니다. 실망스러운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마이너스 33.6%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실적이 잘 나왔고 전망치도 좋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분기 실적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업 매출이 14% 감소한 점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채굴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에 압력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7.5% 하락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전망치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치도 역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가 실적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전망치 바라보고 상승 흐름을 밟아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아서인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자동차 사업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신규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 안 좋은 부분 두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추적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추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제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너무 좋게 말씀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면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실적이라던가 채굴량이 감소했지만 채굴 그래픽 카드의 판매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포격을 주고받았다는 소식에 위험회피 심리가 커졌습니다. 양측은 상대 측이 선제 공격에 나섰다고 공방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분쟁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고 러시아가 임박한 침공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국경 근처의 마을을 공격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목요일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며칠 안에 공격이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재는 목요일 중앙은행이 금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세대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라면서 한 가지 시나리오는 우리가 지금 당장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놀라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최근 연준의 공격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서 7월까지 금리를 완전히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7월 1일까지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는 앞으로 3월, 5월, 6월 세 번의 회의에서 금리를 100bp 올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많은 강조와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해소되지 않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2022년도는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의 연속 2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연준은 다른 상황보다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강력한 인플레이션 제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목요일 발표한 지표 역시 시장을 하락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12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4만 8천 명으로 지난주보다 2만 3천 명 증가를 했고 예상치 21만 8천 명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연은지수는 16으로 지난달 23.2보다 하락을 했고 예상치 19보다 하락된 수치입니다. 1월 미국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163만 8천 건으로 지난달보다 4.1% 하락을 했고 예상치보다 하회된 수치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압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가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BMO 웰스 매니지먼트 수석 전략가는 단기적으로 시장은 러시아에서 나오는 신호들로 움직일 것이라면서 시장에 들어온 부정적인 부분은 당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베스코의 폴 잭슨 글로벌 자산배분 리서치 담당 팀장은 우리는 들리는 이야기보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면서 이번 일은 외교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 시장이 더 하락한다면 이를 매수 기회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동맹인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동안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주말에 올림픽이 끝나기 때문에 아직 조금의 시간이 남아있고 그 전의 공방은 양측의 선전게임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100%로 보고 25bp 인상할 가능성을 67.3%, 50bp 인상 가능성은 32.7%로 나타냈습니다. 일주일 전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93%를 넘었던 데에서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1.9달러 하락한 배럴당 91.76달러, 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도 이란과 서방과의 핵 합의 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떨어졌습니다. 코메르츠 방크의 카스텐 프리치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러시아의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 등으로 브렌트유 선물의 프리미엄이 구축되어 있다라면서 그널물과 12개월 이후 만기 선물 계약 사이에서 스프레드가 12달러 이상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원유 운송 차질이 예상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단기물에 역대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원유 시장은 극심한 백어데이션 상황입니다. 원유 시장에서 백어데이션은 그널물 가격이 원월물 가격보다 높은 것을 말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금일 시장은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실망스러운 지표로 우리나라 시장 역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전쟁이 직접적으로 난다라는 것보다는 외교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폭락에 두려워하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외교적 이슈가 언제 두드러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에 맞춰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그라들 것이고 그럼 어제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시장은 다시 안정감을 찾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오늘도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